지금부터는 이제 등록하는 방법. 우리가 앞에서는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할 때는 측량을 한다라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측량한 거 이외에요. 그러면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다루지 않은 소재 지번 지목은 과연 또 어떻게 등록하느냐. 등록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3장으로 보죠. 295페이지 보시면요. 자, 제목이 지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편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등록 방법 이렇게 써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이니까 토지의 이제 등록 방법입니다. 토지의 등록 방법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를 등록하는 방법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자 등록은 어떻습니까?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따로 뭐 등록 방법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요. 등기부 보고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의 표시는 지적소관청이 자기들이 직접 결정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등록하는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 이제 개별적인 토지의 등록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토지의 표시는 국가 사무로서요. 이 토지의 표시는 오로지 국가만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 국정주의라고 해요.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만이 정할 수가 있다. 지적 국정주의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으로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전국의 모든 토지를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는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등록이 됐는데 그 다음이에요. 다 등록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지목들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이렇게 바뀌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 자, 권리가 이제 발생하고 변경되고 이제 소멸하기도 합니다. 권리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민법 시간 공부하시는데 권리가 발생하고 또 변경되고 또 소멸되는 현상을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시간에는요, 권리의 변동을 다뤄요. 권리의 변동. 그러면은 권리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가 어떻습니까?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요, 자, 권리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게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어요. 바다를 메워가지고. 그러면 새로운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토지의 표시를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발생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새롭게 정리를 할 것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토지에 있어서 지목만 변경될 수도 있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경될 수도 있고요. 또는 있던 토지가 어떻습니까?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바다와 인접한 토지 같은 경우는 이게 바닷물이 올라올 수가 있죠. 그럼 이 토지가 바닷물 밑으로 잠겨버리게 되죠. 바다는 개인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어가지고 그러면 있던 토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토지가 거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적공부에서 그 토지를 이제 말소를 합니다. 등록된 토지를 말소해요. 그러니까 권리에 있어서 발생, 변경, 소멸하고 비슷하게요, 토지의 표시도 새롭게 정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이제 말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권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고요. 토지의 표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요,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토지에 대해서 권리와 또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 둘 다 변동을 써버리면은 이건 토지의 표시가 바뀌었다는 것이냐, 권리가 바뀌었다는 것이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권리에 있어서는 변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토지의 표시에 있어서는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것은요, 다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자로 하면은 다를 이자를 써요. 변동할 때 변자는 어떻습니까? 바뀔 변자죠. 그러니까 다르게 어떻게 돼요? 바뀌었다라는 거죠. 다르게 바뀌었다 그래서 토지의 이동. 그러니까 권리에서는 변동, 토지는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표시는.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 이제 하루에도요, 수십 필지가 지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걸 다 정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해야 될 일을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다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해가지고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소관청. 그때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했죠. 지적소관청. 자, 지적소관청에서요,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는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정리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토지의 개별 필지들에 대한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지적소관청, 다시 말해서 시장, 군수, 이제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정확한 내용이 빨리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따라서 토지의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을요,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토지 소유자겠죠? 자기 토지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이렇게 정확한 내용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얼마 기간 안에 반드시 신청하도록 해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적소관청에서 조사한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줄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일부러 뭐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잘못된 정보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지적소관청에서는 자기들이 직권으로 조사해가지고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등록하는 방법은요.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룰 내용들은요, 이 토지의 이동이라는 단어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이제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다 토지 이동만 발생하겠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따른 정리는 이제 다 이제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295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에 이제 등록해가지고요, 등록해서 밑에 보시면 토지의 등록, 자, 등록 주체해가지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 자,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등록하는, 토지를 세는 단위가 필지입니다. 그래서 각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그러니까 면적, 경계, 좌표는 또 측량까지 해가지고요,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는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동 해가지고 있죠. 토지의 이동의 개념은요, 어디 보시냐면요, 290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니까 개념은 뒤에서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됩니다. 290페이지 상단 보면은 토지 이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밑에 토지 이동 개념이 나와요.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는 이 6가지만을 말하고요, 이 6가지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그래서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우리는 토지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뒤로 와서요, 이런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적소관청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 이동 신청에서 양가로 1번 295페이지에 다시 와서 보시면요, 거기 있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그 다음에 토지의 이동, 토지 이동이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는 원칙적으로는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해가지고 신청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요. 다만 양가로 2번 보시면 직권에 의한 경우에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 측량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은 이제 뭐가 됩니까? 다 이제 토지 이동만 발생하게 되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지적소관청에서 다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할 때 이제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에서 이제 요것들 하나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보시면 토지 이제 등록 단위. 이건 뭐 간단하죠. 토지를 등록할 때는 토지를 세는 단위가요, 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등록을 하는 거죠. 필지별로. 자, 필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간단하죠. 필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그냥 뒤에 토지의 등록 단위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토지를 등록할 때는 필지별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필지는 그냥 토지를 세는 단위, 등록 단위가 이제 필지가 됩니다. 필지. 자, 필지별로 등록을 한다. 밑에 필지 성립 요건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넘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필지별로 이제 지적소관청에서 토지의 표시를 하나하나 결정해서 등록을 하는데, 자, 이때요. 그럼 6가지 토지의 표시가 있는데요. 소재를 보죠, 소재. 이 소재는요, 동 이름이나 리 이름을 말합니다. 그럼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해요.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요, 이 6가지를 다 결정할 수 있냐? 그건 아니고요. 소재,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이것은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다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서초구 구청장이 자기가 동 이름, 리 이름을 다 결정할 수 있으면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요. 사자동, 호랑이동, 뭐 여우동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초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강남구 구청장이 나도 사실 동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어떻습니까? 사자동, 뭐 이렇게 코끼리동. 옆에 있는 송파구청장도 사실 나도 동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자동, 코끼리동. 꼭 이렇게 장난을 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유롭게 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전국에 같은 동 이름이 몇십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어떻습니까? 동 이름이 같은 것은 되도록 없는 게 좋은 거죠. 우리가 혼동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전국에 같은 동 이름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막기 위해서요. 전국을 관할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죠. 그래서 동 이름, 리 이름은요. 이것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는 법으로 정해요. 법으로 직접 정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는 소재는 제외하고 이 5가지만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가지 중에서도요, 특히 마지막에는 이제 좌표가 있는데요. 이 좌표는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법적으로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좌표의 의미만은 다르지 등록하는 방법은 너무 기술적이에요. 그러니까 경도, 위도를 이제 등록하는 것인데 너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우리가 공부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요. 이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4가지를 과연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 4가지의 이제 등록 방법만을 다루게 됩니다. 등록 방법을. 자, 그러면요. 보죠. 자, 토지의 등록상 해가지고요. 등록상에서 먼저 지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소재는 빼고요. 소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정하기 때문에 소재를 제외하고 이제 지번부터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의 이제 등록상에 따른 이제 등록 방법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먼저 지번이 있죠. 지번. 자, 지번은요. 자, 양가 1번 보시면 개념이 있죠. 지적소관청이 정합니다. 각 필지별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예요. 등록한 번호. 그러니까 필지마다 지번이 있죠. 몇 번지 다 지번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지번은 지적소관청에 부여하는데요. 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자, 지번 부여 지역 해가지고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동리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 동리가요. 소재가 되면서 이것이 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동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리는 또 지번 부여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번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에는요, 한 지금 3,500만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3,500만 필지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 하나하나를 어떻습니까? 다 1번부터 1번, 2번, 3번, 4번 다 적게 되면 중간쯤 오게 되면 100만 21번, 100만 22번 이렇게 해서 되겠죠. 여기는 3,200 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3,257만 뭐 2,752번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 이렇게 전국의 토지를 1번지부터 전국을 단위로 해서 쭉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리별로 부여를 합니다. 그럼 여기 서초구면요. 여기 서초동이 있고요. 서초동이 있고 방배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방배동이. 자, 그러면은 서초구에서 여기서 1번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2번지, 3번지. 그 다음에 서초동이 다 끝나게 되면 방배동으로 넘어오게 되면 방배동에서는 다시 이제 1번지부터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동 단위, 리 단위로 부여하지 뭐 전국 단위로 이렇게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것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하는데 이 단위 지역이 바로 동이나 리다라는 거죠. 동, 리 단위로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방배동이라고 해보죠. 방배동. 방배동에서 1번지, 2번지, 3번지 쭉 이렇게 4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요. 한 100번지가 있습니다. 100번지가. 근데 방배동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방배동이 넓다 보니까요. 하나의 동사무소에서요. 이 방배동 넓은 데를 다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다 관리하기 힘드니까요. 그것을 여기는 방배 1동이라고 하고, 여기는 방배 2동, 여기는 방배 3동, 여기는 방배 4동 이렇게 나눠요. 너무 넓으니까, 관리가 힘드니까요. 나눕니다. 나눠요.
자, 그러면 방배동 이제 방배 본동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요. 4개 동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나눕니다. 자, 그러면요. 나누면은 자, 방배동의 100번지는요. 방배동의 100번지는 이 1동에도 100번지가 있을까요? 2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3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4동에도 100번지가 있을까요? 자, 보죠. 우리가 우편을 할 때, 우편, 편지 쓸 때요. 원래 이 사람이 방배 2동 100번지 살아요. 이 사람이 방배 2동. 2동 이제 100번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쓸 때요. 방배 2동이라고 쓰지 않고요. 반드시 방배동이 100번지로 왔었어요. 이래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와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방배동 100번지는 방배 2동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잠깐 설명했죠. 여기는요. 1번지부터 방배동 전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번지부터 쭉 부여합니다. 100번지, 101번지, 104번지 쭉 하겠죠. 201번지 쭉 나가겠죠. 지번은 이미 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너무 땅이 넓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경계가 있겠죠. 이 경계를 잘라가지고 여기는 1동으로 하고 1동 사무소 따로 만드는 거죠. 여기는 2동으로 해서 2동 사무소 따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동 사무소 따로 만들고 이건 4동 사무소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방배동 여기서 쭉 했을 때 먼저 지번이 부여됐죠. 그럼 지번이 부여된 다음에 여기 있는 토지들은 1동에서 관리하고 여기서는 2동에서 관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0번지는 여기에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처음에 100번지가 방배동 처음에 만들 때 어떻습니까? 여기가 방배동이 있으면 100번지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방배동에 있으면요. 100번지가 2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도 100번지고 100번지 2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번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체가 하나 있는데 다만 어떻습니까? 행정적으로요. 관리를 위해서 나눈다는 거죠. 이걸 1동으로 이걸 2동으로 3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지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요. 이때 이런 방배 1동, 방배 2동, 방배 3동, 방배 4동은요. 행정적으로 행정 처리를 위해서 나눈 동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동이라고 해요. 행정적으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나눠져 있을 뿐인 것이지 법적으로 있는 동은요. 방배동일 뿐이에요. 방배동. 이것을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법정동. 법에 규정되어 있는 동은 방배동이고 행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한쪽이가 전체를 관리하기 힘드니까 행정적으로 나눠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배동 100번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온다는 거죠. 옵니다. 이렇게 해도. 자, 그러니까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은 어떻습니까? 동, 리 단위로 한다는데 이때 동은 법정동을 말하겠죠. 행정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동에 따라서 하는 거죠. 만약에 행정동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여기서 1번지부터 쭉 부여한 다음에요. 2동 들어가면 또 1번지부터 부여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번들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요. 밑에 보시면은 보죠. 지번 부여 지역별로 비지번 부여 지역 해가지고 동리라고 적으신 다음에 동리 앞에 법정이라는 말을 붙이세요. 법정 동리를 말합니다. 법정동. 그래서 동리별로 차례대로 부여를 합니다. 차례대로.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제 부여하는 방법을 보죠. 자, 여기가 시골입니다. 시골. 여기 섬이 하나 있다고 해보죠.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섬 이름이요. 양촌리라고 해보죠. 양촌리. 양촌리는 전원일기에 나오는 김 회장님이 살았던 동네가 양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양촌리가 이제 섬이라고 해보고요. 여기 하나의 리예요, 리.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 필주로 돼 있겠죠. 여러 필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토지 수가 뭐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여러 필주로 돼 있습니다. 여러 필주로.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요, 이제 지번을 부여합니다. 동리별로 지번을 부여하니까 여기서 1번지부터 부여 나가겠죠. 그럼 이때 1번지부터 부여 나갈 때는 자, 오른쪽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갈 것이냐, 왼쪽에서부터 1, 2, 3, 4 갈 것이냐, 아래에서부터 1, 2, 3, 4 갈 것이냐, 위에서 아래로 1, 2, 3, 4 갈 것이냐.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우리 책을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책을 보면 왼쪽 위에서부터 읽어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번을 부여할 때도요. 왼쪽 위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합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그래서 왼쪽이니까 어떻습니까? 북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북서쪽에서부터 지번을 부여한다. 이것이 바로 북서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양가 1번 보시면요. 북서기본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죠. 그러면 여기서 1번지를 했어요. 그래서 2번지, 3번지, 4번지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5번지를 이쪽으로 가느냐. 만약 여기서 5번지다 적어버리면요. 4번지 옆에서 5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집어는 끊이지 않고 연결되게 집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4번지면요. 여기 5번지, 6번지, 이제 뭐 7번지, 8번지, 9번지, 뭐 10번지, 11, 12, 13번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끊이지 않게 부여합니다. 뱀이 기어가듯이 이렇게 부여한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행식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합니다. 자, 이걸 먼저 북서 기본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양가로 3번부터 보죠. 양가로 3번부터. 자, 지본을 보면은요. 지본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3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7의 2번지 이런 것도 있고요. 어떤 지본들은요. 산 7번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본을 보면, 번지수를 보면 산 뭐 8의 1번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뒤에 번호가 나오지 않고 앞에 하나씩만 있습니다. 하나씩만.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본번이라고 해요. 본번. 본래 지번이라는 거죠. 본래 지번. 이걸 본번이라고 하고요. 본번. 그 다음에 뒤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 가져가지고 하나씩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부번이라고 합니다. 부번. 원래 본번 옆에 부수하여 적어져 있는 지번이라고 해서 이걸 부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번들은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지번도 있고요. 어떤 지번들은 이렇게 부번을 수반하고 있는 지번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앞에 있는 7번, 앞에 있는 8번 이것도 어떻습니까? 본번이 됩니다. 본번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부번이라고 해요. 어떤 지번은 본번으로만 된 지번도 있고 어떤 지번은 부번들 가지고 있는 지번이 있는 거죠. 본번과 부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본번, 부번의 개념이 나옵니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 표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요, 우리가 의로 읽어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7의 2번지다 그러면요, 7의 2.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135의 2 이렇게. 그래도 편지는 와요. 그러나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돼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7의 2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 읽을 때만 의로 읽습니다. 자, 지번을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한글 쓰는 게 아닙니다. 숫자하고 부호만을 이용을 해요. 숫자하고 부호만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다만 읽을 때만 의로 읽습니다. 그게 있죠.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때 줄 표시는 의로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번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부번이라는 개념을 보았고요. 근데 어떤 지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앞에 산자가 붙어 있는 지번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시골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으면 이제 산 7, 산 8에 이런 말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그 암울했던 이제 과거 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적 공부가요. 현대적인,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조선시대나 삼국시대도 지적 공부는 있었지만 지금 현대적인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원시적인 지적 공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대적인 지적 공부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일제 때 만들어집니다. 일본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지적 공부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돼요? 합병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수탈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가져가려면 어떻습니까? 뭐 정보를 알아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과세를 위해서 조그맣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뭐 어디서 뭐가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져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들이 우리를 병합하고 나서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그래서 뭘 가져갈까? 우리를 위해서 한 건 아니겠죠. 토지 조사 사업을 해요.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조사 사업을 합니다.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데 빨리빨리 가져야 되겠는데 전 국토를요. 다 조사하기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는 70%가 임야잖아요. 임야에서는 뭐 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야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뭘 만드느냐? 토지대장을 만듭니다. 토지대장을 만들고요. 이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토지들의 지도를 만드는데 이것은 지적도라고 합니다. 지적도. 지적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토지대장 현대적인 지적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요. 자, 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가져갈 거 다 가져가니까요. 나머지 또 뭘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머지 70%는 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에서 뭘 또 가져갈 게 없냐를 생각합니다. 뭐 정보가 있어야 또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야 조사 사업을 또 합니다. 임야에 대한 조사 사업. 임야 조사 사업을 해요. 그리고 임야에 대한 정보들을요, 임야대작이라는 곳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를 만드는데 임야들의 지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임야도라고 해요. 임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먼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대장 지적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 있다가 임야대장 임야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토지인데요, 이렇게 이원화돼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합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합치려면 어떻습니까? 서로 축척이 같았을 때 합칠 수가 있는 거예요. 축척이 600분의 1 지도하고 3000분의 1 지도하고 이렇게 합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축척이 다르면은. 그러니까 이때요, 얘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할 때는요, 도면을 만들 때요,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니까 좀 확대를 해가지고 얘들이 1200분의 1로요, 1200분의 축척으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임야는 어떻습니까? 좀 널찍널찍하게 해도 상관이 없죠. 도시에서 100평이면 부자지만 300평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부자도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야도를 만들 때는요, 훨씬 더 작게 축소해서 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야도는요, 얘들이 6000분의 1 축척으로 어떻습니까? 임야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축척이 다르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것을 합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합치려면요, 축척을 동일하게 한 다음에 합쳐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다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광복이 된 지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축척이 다른 도면에 각각 따로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는요,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되어 있고 어떤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토지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요, 토지대장 지적도 또는 임야대장 임야도를 봐야 되는데, 이 어떤 토지가요,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뭘 알아야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찾든 임야대장을 찾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등록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서는 숫자 앞에 저렇게 산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집원 앞에 산자가, 숫자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아, 이것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보라는 거죠. 자,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집원 앞에 산자가 없으면 이것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를 찾아보라 이거죠. 그래서 토지가 이게 대장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등록되다 보니까 이 토지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는요, 앞에 산자를 붙여가지고 구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들은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을 보라는 것이고, 이 토지가 궁금하면 임야대장을 보라는 거죠. 임야대장. 자,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봤다가 여기 없네, 임야대장 봤다가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로 이론화를 시켜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2번 보시면요, 자, 집원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어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집원 앞에는 산자를 붙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됐다고 해서 임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산자를 붙입니다. 산자. 자, 그러면요, 이제 집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집원이 이제 본번, 부번, 산자가 있었을 때 의미를 알았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집원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을 보죠. 집원을 등록하는 방법. 집원에 등록하는 방법은요,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3번 보시면 토지 이동 시 집원의 부여 방법 해가지고, 먼저 밑에 보시면 신규 등록 또는 등록 전환할 때 집원 부여 방법이 있는데, 등록 전환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니까 신규 등록만 보죠. 자, 만약에 어떤 양촌이가요, 집원이 이렇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원이 부여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부본이 없고 다 이제 본본으로만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부본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하죠. 17에 16번 재버리면 도대체 뭐야?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집원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본본들로 부여해야 우리가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본본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본본을 부여하기가 이제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부본을 사용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양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촌이 옆에 3번지 옆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새로운 토지, 바다를 메워가지고 새로운 토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걸 등록을 해야 되겠죠. 새롭게 이제 신규 등록을 합니다. 자, 신규 등록할 때 지번도 정해야 되겠죠. 자, 이때 지번을 몇 번지로 정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양천리의 최종 지번은 13번지죠. 그럼 여기에 14번지를 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번지 옆에서 14번지를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4번지로 정하기에 불합리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습니까? 부번을 사용합니다. 부번을.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 토지가 3번지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3에다가 3의 1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3번지 옆에서 3의 1번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14번지를 해버리면 13번지 옆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14번지 옆에서 13번지를 찾을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부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번이. 자, 그러면은 신규 등록할 때요. 자, 원칙 보죠. 원칙. 그 지번 부여지역 안에서 지번을 부여,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이렇게 부번을 사용해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 자, 보죠. 13번지 옆에요. 새로운 토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는 몇 번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원칙으로 하게 되면 13의 1번지 이렇게 할 텐데, 여기는 이게 최종 지번이잖아요. 굳이 13의 1번지 하지 않고 그냥 14번지에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부번을 쓰게 되면 좀 복잡해지니까 본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인접 토지에 부번을 부여하지만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했을 때는 굳이 부번을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에 그냥 본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외에서 첫 번째 보죠. 자, 최종 지번 토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 위에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가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적의 최종 본번이 13번이었죠. 다음 순번으로 하여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본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할 때는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만약에 이게 양촌이 하나의 섬이었는데요. 여기에 멀리 떨어진 무인도를 하나 발견했어요. 무인도. 그러니까 이 무인도가요.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지적국에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발견을 한 거예요. 발견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토지니까요. 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발견해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다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몇 번지를 부여할 것이냐. 자, 이 토지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는 4번지예요. 그러면 거기다는 4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할 것이냐라는 거죠. 4의 1번지 하면은요. 어차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4번지하고 4의 1번지를 4번지 옆에서 찾을 텐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4의 1번지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이 14번지잖아요. 지금 현재 14번지니까 14번지 다음으로 그냥 15번지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15번지.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오죠.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번부여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굳이 4의 1번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다음 순번에 이렇게 본번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본번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이제 예외가 되는데, 자, 8번지예요. 8번지인데 8번지 옆에는요, 간척 사업을 토지를 매립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 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필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 필지를.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8필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자, 이것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인접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원칙으로서 부번을 부여하면은 8의 1, 8의 2, 8의 3, 8의 4, 8의 5, 8의 6, 8의 7, 8의 8. 계속 부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건 또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너무 많은 토지가 계속 부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여기 지번부여지역 양촌리의 최종 지번이 지금 15번지죠. 지금 현재 15번지니까 그 다음 순서로요, 16, 17, 18, 19, 20, 21, 22, 23. 자, 이렇게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이 두 토지는 좀 멀어져 있지만 이건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하잖아요. 이 두 토지는 좀 연결이 안 되지만 나머지 토지는 깔끔하게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로 돼 있을 때는요, 여러 필지가 돼 있을 때는 굳이 부본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예외죠. 최종 지본 토지에 인접했다든지, 동그라미 2번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세 번에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원칙은 부본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본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그림도요, 앞으로 몇 번은 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해하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의 지본 부여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분할할 때의 이제 지본 부여 방법입니다. 자, 보죠. 자, 여기 한 필지 토지가요, 한 필지 토지가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가요, 100번지였어요. 자, 100번지를요, 둘로 나눕니다. 자, 둘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그럼 이때 지번은요, 필지마다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있겠지만 두 필지니까 이제 지번이 각각 따로따로 부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요, 자, 원래 이게 100번지였기 때문에 한 필지는요, 분할 전의 지번 100번지를 그대로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이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에 100번지를 부여하게 되면 이 토지는 몇 번지를 부여할 거냐 이거죠. 101번지를 부여하느냐. 101번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101번지를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또 부번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100번지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그러면은 100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것을 100번지로 했을 때는 이것을 100의 1번지 이렇게 부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부여했다고 보죠. 여기가 100번지가 되고요, 여기가 100의 1번지가 됐어요. 나중에 이 100번지를 또 분할합니다. 두 개로. 그러면 하나는 100번지가 되고 하나는 몇 번지가 되겠어요? 이제는 100의 2번지로 해야 되겠죠. 101번지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00의 1번지를 또 둘로 나눕니다. 그럼 여기는 100의 1번지 하나는. 나머지 필지는 몇 번지가 되겠어요? 100의 3번지. 자, 그러면 이 토지만 놓고 보죠. 이 토지만. 100의 1번지를 둘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은 한 필지는 분할되기 전에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합니까? 분할 전의 지번 여기에 썼습니까? 100의 2번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0번지에 대해서 최종 부번으로 2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그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100번지를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몇 번지가 돼요? 얘는? 그러면은 이 본번에 어떻습니까? 최종 부번을 봐야 되겠죠. 부번을 붙이니까 부번이 103번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해야 되겠죠. 똑같은 지번이 두 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에 최종 부번이 봐야 돼요. 부번이 있으면 최종 부번을 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번이 3번까지 있으면 그 다음 순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하나는 100번지, 하나는 100의 4번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분할해가지고 있죠. 원칙에서요, 분할 후의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요, 분할 전의 지번,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분할 전의 지번을 한 필지는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필지를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해서요.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이 본번 있죠. 이 본번을 쓰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부번을 부여하는데, 부번은 몇 번 부번을 부여합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그래서 부번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부번. 하나는 분할 전의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는 부번을 부여하는데, 부번을 기억하시면 돼요. 부번을 부여하는데, 그럼 어떤 부번을 부여하느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요, 100의 17번지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이 100의 17번지면요, 이것은 원래는 처음에는 하나의 100번지 하나의 토지였다는 거죠. 하나의 토지가 17번 분할이 된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분할이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100의 17번지는 17번 분할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만약에 이제 다시 줄여가지고, 만약 두 개만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를요, 이것을 100번지라고 이것을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100번지라고 이것을 100의 1번지로 할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선택적으로 항상 할 수가 있어요.
선택적으로. 이걸 100번지라면 이게 100의 1번지. 이게 100번지가 되면 100의 1번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물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자, 건물은요.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합니다. 우리는 건축물 대장은 다루지는 않아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되냐면요. 이 건축물이 있는 땅의 소재 지번이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서초동 100번지 위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왜 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로서 이 건축물이 어디에 위치한 건물이냐 해가지고요. 이 건축물은 서초동 100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번지에 등록됐어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둘로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겠죠. 건축물이. 자, 그러면 이때요. 요렇게 집어넣어. 이걸 100번지, 100의 1번지 할 수도 있고 이걸 100번지, 100의 1번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집어를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이 이제 몇 번지에 있는 거예요? 100의 1번지에 있잖아요. 그럼 100의 1번지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요. 이것을 100의 1번지로 다 고쳐야 되는 거죠. 얼마나 어떻게 돼요? 수고스럽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아예 건축물 있는 집안 쪽에 100번지를 부여하고 이것을 100의 1번지로 이렇게 부여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건 여전히 100번지에 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에 그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고칠 필요가 없으니까요. 같은 일을 두 번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외해가지고요. 밑에 써져 있죠. 자, 한 필지는 분할전에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부보를 부여하는데요. 자, 분할되는 필지에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에도 동그라미 치면 되고,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라는 거죠. 우선하여. 이렇게 하면은 또 일을 또 두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여하라는 거죠. 건축물 있는 지번에 우선하여 부여하라. 자, 그러면 분할을 함에 있어서 지번 부여 방법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필지는 분할전의 지번, 한 필지는 그다음에 부본을 부여한다. 건축물 있는 지번에는 건축물 있는 토지에는 분할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거예요. 합병만 보죠. 합병만. 자, 그러면요. 자, 보죠. 합병은 분할의 반대예요. 분할의 반대. 자, 분할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합병은요,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차여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필지가 너무 작아요, 토지들이. 너무 작아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합병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토지는 100번지고요. 이거는 101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요. 하나로 이제 등록을 합니다. 합치면 어떻습니까? 한 필지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지번만 부여해야 되는데 몇 번지를 부여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으로 해요. 원칙으로. 자, 그러면 이때도요. 100번지를 부여해도 되고 101번지를 부여해야 되고 뭐 102번지, 얼토당토는 102번지가 나오진 않겠죠. 여기 102번지는 여기 있으니까요. 100번지 또는 101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부여할 수 있냐? 그게 아니고요. 합병에 있어서는요. 원칙으로는요. 예, 선순위 본본 중에 선순위 100번지를 부여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적인 것이 아니에요. 101번지도 부여할 수 있고 100번지를 부여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이 있어서는요. 이걸 100번지로 할 것인지 이걸 100번지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건데 합병은요. 원칙이 뭐냐? 100번지. 먼저 선순위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선순위. 자, 그래서 100번지하고 101번지가 있으면 100번지로 부여하고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네 필지를 합병한다고 했죠. 네 필지를. 네 필지를 합병하는데요. 여기는 23에 3번지가 있고요. 여기는 27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9번지가 있고요. 여기는 29에 1번지가 있고요. 여기는 35번지가 있습니다. 지번들이 엉망이죠, 사실. 우리가 토지 보면은 지번 보고 찾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네 필지를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본본 중에 선순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본이 가장 빠른 건 어떻습니까? 요게 제일 빠르죠. 그럼 이때 합병된 토지를요, 23에 3번지 하게 되면 부본을 갖추고 있잖아요. 부본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요, 어떤 토지는 부본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토지는 본본으로만 뒤집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부본을 제외하고 본본들만 고릅니다. 그리고 본본 중에 선순위 27번을 부여해요.
되도록이면은 부번은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본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싶으면 그때 부번을 사용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본번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본번 중에, 그러니까 부번으로 된 지번도 있고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그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선택적으로 아무거나 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적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죠? 원칙 해가지고요. 합병도 보죠.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는데요. 하되 본번으로만 된 지번이 있으면요. 본번 중 선순위,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본번 중 선순위. 자, 이게 원칙입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그러니까 100번지, 101번지 같은 경우는 이제 100번지로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건축물이 있었을 때입니다. 건축물. 여기에 101번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자, 거부금 이제 101번지 건축물이 있으면 이제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겠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에는 서초동 101번지에 소재하고 101번지에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등록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101번지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 상태에서 건물을 이제 합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100번지로 만약에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건축물이 이제 101번지에 있다가 100번지에 소재하게 되는 거죠. 존재하게 되니까 건축물 대장을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분할하고 똑같이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우선하여, 무조건적으로 우선하여 이것은 101번지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100번지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원칙은 100번지로 부여합니다. 분할은 건 좀 다르죠. 분할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건축물 있는 쪽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합병에 있어서는 원칙이 100번지예요. 원칙이 100번지. 원칙이 100번지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100번지를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은 100번지로 부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또 다 고쳐야 되는 거죠. 101번지를 100번지로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고치는 게 귀찮으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예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100번지인데 건축물이 101번지에 있으니까 이 101번지로 부여해주면 안 돼. 101번지죠. 101번지로 부여해주면 안 되겠니라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는 101번지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신청이 없으면요. 건물이 있던 말든 상관없이요. 원칙으로 100번지를 부여하고,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101번지로 좀 해달라고요. 신청을 하면 그때는 이제 건축물이 있는 지번인 101번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있어서는 신청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분할은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이게 선택적이었으니까.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외해가지고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자, 보죠. 합병 전에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취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에다 동그라치면 되겠죠. 분할에서는 신청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합병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을 할 때, 그러니까 지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또 신규 등록을 할 때, 분할할 때, 합병할 때 지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양가리번의 지적 확정 측량은 복잡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여기까지. 참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이해하고 뭘 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 괜찮습니다. 계속 이해하고 잊어먹고 하다 보면 다 마지막에 되면은요, 한 8월 뭐 이렇게 9월 들어가게 되면 다 이제 기억합니다. 안 잊어먹으니까요. 자, 오늘은 지번 부여까지 보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지목이나 면적 경계를 등록하는 방법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